안녕하세요. 세정하고는 이수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세정학원의 VIP시죠? 네, Very Important Person. 오늘은 설명회를 VGP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다 수능하고 내신하고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수능은 3월에 보고 내신은 5월에 보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을까? 네, 지금은 만점이라 하셔도 돼요. 만점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VGP 고민하다가 VGP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VGP는 뭐냐면 일단 어머니들 수업을 하고 일단 가봐요. 4페이지를 한번 어머니들 펴보세요. 네, 4페이지 피시면 왜 저희가 이제 빠샥 어법을 들어야 되나? 그 이유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 너무 지루하셨죠? 앞에 지루하신 게 아니라 힘드셨죠? 거기에 부분에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4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빠샤어법을 들으면 10,000원 교재비가 있는데 교재비를 어머니들 제가 이제 교재비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1번은요. We can 이제 단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들어보셨죠? 복화 단어가 중요한데 얘는 항상 단어를 뭐 남자애들은 특히 그러는데 여자애들도 이제 영어를 싫어하는 애들은 일단 단어 외우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단어는 모든 거의 기본이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왜 기본이냐? 이게 이제 방문여고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애도 틀렸던 문제예요. 고난이도라기보다는 이제 함정을 판 문제죠. We can blah blah the person's emotion.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대요. 뭐를 통해서? 감정적이고 non-verbal이라는 건 뭐 웃고 있거나 그런 gesture를 얘기하는 거예요. Like intonation. 그래서 이제 like intonation이나 어조 또는 facial expression, 얼굴 표현 같은 B와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원래는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모의고사 요약 문제로 내신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오답률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2번. 학생들은 2번으로 매력적 오답은 우리 볼매라 그러죠? 볼수록 매력적인 오답은 이 distinguish는 애들이 알아요. 잘. distinguish가 이제 구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distinguish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답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distinguish랑 같은 말이 뭐뭐를 구별하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distinguish, 뭐 discern, recognize, differentiate 이게 다 구별하다. distinguish랑 같은 이게 주제별로 이제 동의어로 뭐뭐를 구별하다 그럴 때 이거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게 discriminate까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discriminate까지가. 그래서 얘랑 같은 말 discern을 아니? 그러면 아까 resonance는 공명이란 뜻이고 거기서 뭐 intonation이나 얼굴 표현 같은 건 어떤 표현 또는 신호라고 하잖아요. 그게 큐를 줬어. 그럴 때 큐가 신호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 같지 않아도 오답률이 1위였어요. 그때 방문여고에서. 이러면 동의어를 좀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distinguish만 아는 게 아니라 distinguish, discern, recognize, differentiate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구나를 알아두면 좋겠다. 그다음 문법은 이제 어머니들 보세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Everyone has their right. 너무 간단한, 심플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신이 마이너스 6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제 쓰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블라블라 몇 마디가 더 있었고 Everyone has their right. 이게 그대로 교과서 문제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맞잖아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여기요? 네. 그거 대신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문법을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extensive 이제 문법은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문장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노래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명사구, 명사절, 더, 넘버, 부, 양, 무치, every, 잠깐만, riddle.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는 것만 제가 모아놨고, 문법은 애들이 뭐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좀 힘들어 하는 게 또 문법이잖아요.
그런데 내신에서는 문법을 빼놓고는 뭐 내신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해석여고는 역대 문법, 어법 문제가 일단 계속 많이 나왔고, 방문여고는 특히 스페셜리 올해 애들이 부교재 자체가 올림퍼스 구문이었어요. 올림퍼스 구문, EBS 올림퍼스 구문이어서 일단 올해만큼 문법을 많이 시험을 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방문여고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신이라는 건 모든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는 문법이 빠지면은 점수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살다 오든 자기가 모의고사 1등급을 치던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안 되어 있으면 자기가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죠. 단수 취급하는 게 막 이렇게 했을 때 every 보이시죠? every. 그럼 단수야.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everyone has은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틀린 거죠. 그 친구는 there.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그럼 there에서 틀려서 그럼 부분 점수도 안 줘요. 그때가 문제가 쉬워서 그 학생이 지금도 기억나요. 2019년 문제였는데 그 친구가 막 100점이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 6점이 돼서 94점. 그때가 난이도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1등급이었는 줄 알다가 3등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은 한 문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1등급이야. 영어를 굉장히 잘해. 그래도 내신은 이렇게 3등급이 될 수 있다. 특히 방문여고는 그럴 수 있다. 네, 해송은 뭐 그닥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부분 점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문법에서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They demonstrate that. 그들은 대디아를 demonstrate 보여줬어요. 요건 둥글게 둥글게 제가 묶으라 그러고 뒤에 주절은 이거예요. 그러면 some of the old ways까지가 주어고 동사가 없는 거예요. be가 동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앞에 may still be the best 이런 식으로 may가 빠졌다. 어쨌든 문장 구조가 틀렸다. 왜? 대시라는 접속사 뒤에는 만문이 나온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1번에 무의는 뭐였어요? 복화, 단어. 쥐는 뭐였어요? 문법. grammar가 힘들면 오케이. 오타가 나. 그래머가 힘들면 여기 paraphrase 이제 그래머가 힘들면 gram이라고 합시다. 우리 gram. 그리고 paraphrase는 바꿔 말하기. 바꿔 말하기는 어휘를 알고 같은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어휘를 알고 같은 문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이거는 요번 해송에서 중간고사는 쉬웠어요. 중간고사는 쉬웠고 기말고사가 어려웠고 또 요번 중간고사가 쉬웠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난이도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방문여고는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100점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요번 또 중간고사는 그래? 그러면서 또 어렵게 내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게 이 해송 기말고사였는데 1학기 기말 unsubtitled 다시 어떤 영화가 이제 자막이 이렇게 붙지 않는다고 부교재 문제였어요. unsubtitled가 근데 선택지에는 untranslated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뭐 이 말과 unsubtitled과 untran스레이티드가 같은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 deliberately가 고의로 이걸 intentionall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게 이제 그 주관식을 해서 이제 서술형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부교재였어요. 부교재는 1학기 때는 올림포스를 했고 2학기 때는 리딩 파워. 리딩 파워도 보통 기본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다라는 건 난이도가 있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송은 작년, 재작년부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뽑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재 부분에 있어서 쉬운 걸 안 잡고 어려운 거를 잡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nature is fragile. 일단 nature is fragile balance would be disrupted by human influence예요.
그러면 nature, 이 자연의 fragile balance가, 자연의 이제 이런 연약한 밸런스는 disrupted, 붕괴되어진대요. 인간이 영향을 주면. 그럼 다시, 자연은 인간이 들어가면 붕괴돼. 그럼 바꿔 말해서 자연이 밸런스를 찾으려면 인간이 뭐 하지 않아야 돼? 간섭하지 않아야 돼?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는 이렇게 됐어요. Nature would be balanced. 이거 disrupted를 balance드로 했으니까 인간의 influence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escaping from humans interference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araphrase라는 건 이 말과 이 말이 같아야 바꿔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일단 어휘를 또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구나. 이 밸런스가 이게 들어가면 disrupted 돼? 그럼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human influence가 없어야 돼. 그럼 없어야 될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interference라는 단어도 알아야 돼. 학생들이 interference를 모르면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내신의 다야. 내신의 끝이에요. 그럼 내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풍부한 단어를,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extensive, 일단 extensive vocabulary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ntensive한 문법이 있어야 되고, 문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야? 수요일치야? 아니면 뭐, 능동태, 수동태야? 아니면 이게 준동사, 동사야? 그런 문제를 알아야 되고, 뭐 이건 단순해? 그러면 여기서는 have가 아니라 has를 들어가야 돼. bear가 아니라 it를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that은 뭐 해송에선 제가 말하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 뭐 모든 시험에 대시냐, 위치냐, where냐 이런 문제는 빠지 빠지지 않고 틀리는 애들은 정말 줄기차게 틀리더라고요.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인텐시브 문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2, 3학년에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러면 골든타임은 1월, 2월. 그러니까 12월은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1월, 2월에 누가 문법을 제대로 배우고 누가 단어를 광범위하게 좀 외우고 하는 거냐. 이 패러프레이즈 능력은 모의고사에서는 고3의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문해력 추론이라고 해서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신에서 패러프레이즈는 일단은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어휘력이 있고 이거를 바꿔 말했을 때 얘랑 같은 말이야. 그 정도만 알면은 어휘력이 없어서 애들이 틀리지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야 정도는 알아요. 근데 거기서 얘가 답을 못 찾는 이유는 어휘력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기 능력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수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들이 궁금한 게 이제 단답형과 그러면 서술형 문제. 오늘 이제 그 해성고 고1 범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성고는 올해는 그러니까 균일하게 올해는 이제 통일적으로 그 객관식. 일단 객관식은 80, 객관식은 25문제. 25문제 나고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와요. 단답형이라는 건 이렇게 바꾸는 거. 완전히 얘를 얘로 바꾸는 걸 단답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게 이제 해송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법 바꾸는 문제. made를 making, who를 whose, it를 there 이렇게 바꾸는 게 단답형이라고 하고 어휘도 이게 이제 이것도 해송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단답형에 하나의 단어를 쓰는 거 안에다. 요번에도 to voice 이제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to voice라는 게 나왔어요. 그 부교재에서 나와. simultaneously 이런 식으로 어휘를 쓰는 거 이런 걸 단답형. 그다음 서술형은 이렇게 3번, 4번, 5번처럼 3번, 4번, 5번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해송은 요거에 딱 맞춰서는 1번, 2번 단답형 2문제 정도 그다음 3, 4, 5번이 이렇게 서술형 문제 내는 거. 서술형은 보통 이렇게 외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교재에서 냈다고 쳐봐요. 그러므로 오늘날 미디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보기가 18개 다 제시돼요. 그럼 18개 제시를 되면 이렇게 배열하는 어순. 그러니까 어순을 배열하는 문제. 이걸로 엄청 연습을 하죠.
그러면 3번까지는 학생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4번은 문장 배열은 요번에도 문제가 제가 뭐 해석권은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문제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고 너 understand를 understood로 바꿀 수 있니? B를 R로 바꿀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문맥에 맞게 어형을 변화하고 단어를 추가하는 문제. 이게 이제 그다음 문장 배열 라이팅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옛날에는 좀 나왔어요. 해송에서. 해송에서 나왔는데 이 라이팅 요구하는 건 연수 요구가 좀 나오고 그다음 방문 요구가 요번에 이제 라이팅 실력 요구.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여기랑 여기랑 하여튼 두 지문으로 막 나오는 거는 방문 요구 스타일. 어? 두 지문 막 엮어가지고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같이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내는 거는 방문 요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암기로도 이건 안 돼요. 라이팅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라이팅 실력이 있으면은 뭐예요? 라이팅 실력이란 게 뭐예요? 문장을 틀리지 않게 써야 되니까 일단 문법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할 얘기 참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방문이랑 해송이랑 같이 계시니까 다음에 1월 달에 또 이제 방문, 해송 또 따로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머니들이 일단은 그때 오시면 또 제가 더 이제 학교에 맞게 스페시픽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주관식 타입 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석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됐거든요. For instance, one designer came up with a t-shirt. 그 다음에 made, 요 them이라는 게 원래 없었어요. 교과서에서. Then from, 그러면 them이 없으면 made from bamboo and organic cotton. 이런 거가 이제 교과서 문제였는데, 교과서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여기다 them을 집어넣은 거야. 댐을 집어넣으면 메이드가 아니라 메이킹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까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했잖아. 단어를 패러프레이즈 했는데 이제는 해송이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 전, 2020년 정도 문제고 올해 문제에서는 완전히 그 어형을 완전 문법도 패러프레이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말고사 1학기는 중간고사를 설명을 듣는 것보다 기말고사를 듣는 게 해송한테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 문법을 틀린 부분을 찾아내야 하고 교과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냥 암기가 아니라 자기가 문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분석하면서 암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읽을 수 있는 문법의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 어디에서? 빠샤어법에서. 빠샤어법은 제가 여기서도 계속 가르쳤지만 대치에서도 가르쳤어요. 대치에서도 고3이든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똑같아요. 문법은 문법서 하나예요. 문법서 하나.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 중학교랑 그렇게 다른가요? 달라요. 중학교는 범위부터 너무 작아요. 가장 차이점은 범위예요. 범위가 너무 많아. 그리고 1학년 범위보다 또 2학년 범위가 더 많아. 근데 올해는 또 비슷하게 1학년 범위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신은 정확성을 기하는 거다. 그리고 상대평가고 수능은 이 친구가 그 70분 안에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잘 풀어내니 문법도 너 할 수 있니? 문장 안에서 뭐 한 문제 정도 들어가서 유창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 90점 이상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표를 여기서 설정해야 돼요. 수능은 무조건 3월은보다 100점. 100점이에요, 100점. 자기가 영어 좀 한다. 그런 사람 100점. 근데 이게 1등급 내기가 또 그렇게 쉽지 않은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다음 내신도 저는 100점 그랬는데 100점 맞기가 정말 전교에서 한 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제 수영이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은 1등급만 우리 목표로 1등급만 목표로 해요. 1등급도 보통 지금 그 학교의 그 명수에 따라서 4%니까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어미들한테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6점 나가지 않게 1년 동안 그래서 결방학 목표는 3월 100점 중간고사 1등급으로 잡으시고 이게 골든타임 1월, 2월이 골든타임이라서 문법을 반드시 완성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이제 나중에
제가 레코드를 얘기할 텐데 거기서 고득점인 학생들은 다 이 문법부터 들었던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승했어요. 그런 학생들은 중간고사 한번 막 슬퍼하고 노여하고 와서 아니면 기말에 노여와서 와서 수업해서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성은 100% 올릴 수 있어요. 만약에 모의고사가 1, 2등급인데 자기가 막 등급이 3, 4등급 나와. 그러면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요번에 3등급이네 1등급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실패를 그러니까 벌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걔는 놓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문법부터 딱 시작하고 어휘 확장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밑에는 독해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가지 않아요. 독해는 제가 막 짠! 한다고 해서 이게 막 팍팍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문법은 할 수 있어요. 문법은 정말 모르는 학생도 저한테 이제 데려다 주면 제가 문법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문법하고 어휘 확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빠샤고법 그래서 컨텐츠는 그건 뭐 할 건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수요일치, 품사, 시제, 준동사, 조동사, 동사, 수동태. 이 정도 하면 메인 파트가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장착이 됐다. 2019년에서 2020년에서 빠샤거법만 들었던 학생, 포고에서도 빠샤거법 2달 듣고 가서 그냥 내신 강좌 없이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포고는 참 내신 강좌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냥 이 문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 둘이도 방문여고였는데 와서 다 문법은 다 듣고 갔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또 그 수능을 중3인데 빠시거법을 들으러 왔는데 수능을 다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의 수능이 좀 쉬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이걸 바꿔봐 그랬더니 단복문을 못 바꾸더라고요. 당문을 복문으로. 그 친구는 학위여고 갔는데 그 친구도 거기 가서 내신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의 기본은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을 하고 나서 저는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아까 한 것처럼 이 수일치를 다 해놓고 빵구를 빡 뚫어서 수일치 그러면 자기가 입에서 나오게. 이게 듀티예요. 그래서 저는 2시간 기본 시간이지만 한 30분 동안 듀티라 그래서 외우고 보내요. 학생들은. 다 조교 시스템에 있어서 제가 하거나 아니면 제가 뒤에 수업이 바로 있으면 조교들이 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빠샤어법은 뒤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할 예정이에요. 명사하고 그러면 투부정사, 동명사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 단어책은 제가 익스텐시브하게 외운다. 그래서 이제 혼동 어휘는 요번에 안 할 거고 일단 EBS 주제 어휘하고 혼동 어휘는 이제 학생들이 EBS 어휘를 좀 하고 나서 같이 애들이 이걸 더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더 헷갈린대요. 이렇게 두면 혼동이니까 aspire, inspire, perspire, respire.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토픽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소셜 사이언스.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 워드 마스터나 아니면 그 능률 어원 그 책은 자기가 다 띄고 온다라는 가정하에 주제별 어휘를 나가는 거지. 그거가 안 돼 있는 학생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들면 거기다가 서브로 자기가 좀 더 노력해야죠. 왜? 방학이잖아요. 골든타임이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보커 테스트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주제별 1강은 Human Life와 Health, 인간에 관해서 나와요. 그래서 alter, prevalent, perspiration, obesity, sanitary 이런 단어가 있으면 좀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어려우면 뜻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하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체감이 되면 쉽게. 네, 아니면 영영까지. 영영은 고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D번. If something 여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Or if you blah blah 이러면 그것은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변하다의 뜻은 1번이죠. 그래서 alter 옆에다 D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커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머니들이 해송하고 방문하고 중요하잖아요. 해송하고 방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법과 단어라서 제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거의 10년간 가르쳤고요. 대체해서 그 정도 5년 정도 더 있었고요. 2021년에 성과 처음에는 이제 고3을 하다가 고1, 2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앞에 히스토리는 다 쓰면은 너무 많으니까 21년 성과부터 쓰고 저희는 22년 성과에 이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일단 해성 고의는 제가 방문여고는 전교 1등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100점도 만들었고 요번에는 중간고사도 100점, 기말고사도 100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이 나왔고 2학기 때는 2학년이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해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점수는 많이 수직 상승하고 막 그랬지만 전교 1등, 전교 1등은 요번에 처음 냈어요. 2학년 1학기 전교 1등 냈고 1학기 땐 전교 6등 냈고 그다음에 1학기는 그 3등급에서 2학기 1등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잘하는 애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신은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 자기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고, 근데 그거의 바탕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빠샤거법과 단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 자기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방학 동안 자기가 얼마냐 했냐에 따라서 내신 점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유형은 비슷해요. 범위랑 그다음에 요거 학교별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28문항, 6문항. 근데 25문항, 5문항. 이거는 학교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보통 수능 유형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수능 문제. 이 수능 유형과 가장 동일한 건 해성과 방문에서는 해성이 더 유형과 완전 동일해요. 주관식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있고 이것도 해송이 완전 동일해요. 방문 요구는 이 주관식이 원래 5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5문제를 다 밑에다가 새끼를 쳐요. 그래서 10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번에 그 중간고사에도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게 방문요구 시험이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분석은 제가 이렇게 따로 드렸듯이 그 가면 에듀올에 다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여기선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202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제가 분석해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해석여고는 유창성에 유리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범위도 땅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빼고라도 교과서 두가 딱. 그래서 1과 2과 3과 4가 뭐 변함이 없어요. 올림포스 여기가 이제 부교재예요. 부교재는 보통 10강이 들어가요. 요번에도 10강. 그런데 부교재가 가장 중요해요. 해석여고는 부교재가. 그리고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해주지 않아요. 이때까지 해석여고는 제가 이제 다 좋은 점만 얘기를 했는데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요. 이건 역대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수영이가 해줘야죠. 그러니까 해석여고는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부교재가 너무 어려운 거를 책정했고, 그래서 부교재는 그냥 학교에서 한 번만 훑듯이 지나가요. 훑듯이. 훑듯이 지나가면 시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이거 외워라, 워크북도 주고, 문제도 주고, 외언니 시험도 봐주고, 이렇게 하죠. 우리 2022년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분석하고 뭐 시험도 봐주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여고는 어디든지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8문항 3문항이었는데 2학기 때는 25문항 5문항. 그러면 지금 주관식을 늘린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고 5문항으로 올렸어요. 서술형 범위는 이렇게 썼듯이 부교재 문항이 제일 많아요. 요번에 중간고사는 너무 웃긴 게 부교재가 9강이 빈칸추론 9강이었는데 그러니까 1, 2, 3, 4 9강에 4문제가 있으면 1, 2, 3, 4가 서술형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부교재 문항에서 아주 몰아서 나온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부교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썼듯이 부교재 비중이 가장 높고 문제 형태는 타당하며 외부 지문 나오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외부 지문 빼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게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해동고의 완전 특징이라고 했어요. 방문여고는 제가 이제 방문여고가 2019년에 어머니들 아시죠? 막 영화 내고 소설 내고 그래서 학생들이 안 가서 그러니까 작년 애들, 2학년 애들, 2학년 애들
2021년은 쉬워졌어요. 2021년은 2020에서 되게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들 말로. 그래서 이제 2020년은 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들은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왜 내다 말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올해 또 방문여고는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이 갔는지 또 선생님들이 또 돌변해서 교과서는 1과 2과. 2학기 때는 교과서 하나 빼고 테드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애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야, 교과서 7가 들어간다니, 8가 들어간다니. 해석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는 제가 국어를 해요. 어느 게 시험 범위니? 막 그러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가지가 나와. 여섯 가지가. 그리고 여기다가 중간고사에서는 외부 지문까지 나왔어요. 외부 지문. 그럼 일곱 가지 종류잖아요. 근데 이 일곱 가지 종류에서 또 안 나오는 건 없어요. 다 나와. 참 골고루도 잘 내세요. 어? 교과서, 문법 프린트, 모의고사, 테드. 이 1학기 중간고사 테드는 어머니들 들어보세요. 테드를 보여줘요. 영상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다 테드의 그것도 줬어요. 테드 이제 원고도 줬어요. 그런데 이 중간고사 때는 테드 원고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애들은 멘붕이죠. 어떻게 낼 거야? 뭐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듀에다가 원고도 올리고 그 다음에 분석 영상도 올렸어요. 이 정말 당황되시죠? 그러면서 올렸더니 어머니들이 되게 공감해 하시고 하시고 그때부터 많이 들어오셔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고 10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퍼스 구문하고 애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올림퍼스 구문이에요. 만약에 1이즈, 2타고 2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 가주어 진주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낸다라니까 그 쉬운 구문들을 다 외우려고 하니까 애들은 진짜 너무 죽는 거죠. 이 구문도 짧은 게 아니라 10개인가? 10개 더 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올해 고1은 너무 힘들었어. 어쨌든 방문여고에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애들 막 울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애들은 제가 이거를 다 해주고 일단 분석해주고 그다음 예상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예상 문제도 5회로 풀었어요. 그리고 단어 따로 그다음 구문 따로 그럼 한 7회 정도를 예상 문제를 다 풀고 갔어요. 그래서 100점도 일단 나왔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100점이 나올 수 있어? 막 그랬던 게 요번 중간고사 문제예요. 100점도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때가 평균이 40인가? 그러니까 이 해성도 44점이었대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어려웠어요. 근데 기말고사가 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문제 형태는. 그런데 이제 방문요구 애들은 막 40점 막 그렇게 얘네들도 평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멘붕이었죠.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또 우리는 여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대요, 와서. 울면 어떡해. 어머니들을 뭐 건드리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울기 전에 얘가 그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법을 장착시키고 단어를 장착시키고 방학 동안 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힘들어해요.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문용어의 영어의 특징은 그래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이번에 많이 특이하게 반영된 거예요. 일반적 원리를 알고 있어서 방문 다음 문제를 계속 유지됐다. 어휘는 뜻도 알고 적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 빵꾸 뚫어놓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문법은 스페싱한 것보다 전체의 틀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올림포스 구문이 이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중간고사부터 올림퍼스 구문이 애들이 주관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하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낸 걸 보니까 막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계대명사 두 문장, 너 한 문장을 바꿀 수 있니? 너 분사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니? 그런 전체 문법의 틀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는 방문 요구 시험 경향에 맞게 글의 이해도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패러프레이즈. 요번에 중간고사까지 또 특이한 게 제가 방문 요구 일단은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 문항수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25문제인데 32문제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되게 범위가 엄청이 많아서 꼼꼼하게 하지 않고 내가 이건 하나 안 해. 그러면은 방문 요구에서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 갭이 일단 1등급이라도 아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냈지만 할 말은 아직 많고 1월에 다시 이제 학교 설명회를 해송 설명회, 방문 설명회 그러면 그때 꼭 다시 오셔서 그때는 제가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좀 더 스펙스펙하게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10년 차고 해송 방문만 전문으로 일단은 거의 굉장히 많이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해서 보통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두 번이니까 두 번도 어머니들이 나중에 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토탈해서 학생들의 그 과제가 몇 퍼센트 성취율이 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고요. 그리고 제가 2시간 수업인데 30분 정도 듀티 시간이 있어서 그날 배운 내용,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제 꼭 외워야 할 내용을 반드시 외우고 보내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샤가 어법 8의 특강은 제가 이제 거기 썼듯이 이 레벨 테스트는 와서 31일 날 개강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스타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동하고 방문반은 그때 스타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테스트는 만약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와서 자기가 내가 90점짜리야, 80점짜리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 컨텐츠가 모의고사 패턴도 있고 내신 패턴도 있고 문법도 있으니까 어떤 패턴이 어떻게 나오고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한가 그런 걸 좀 알도록 제가 레벨 테스트를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와라. 그럼 50분 정도 시험 보고 제가 50분 정도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토요일하고 요거 바꾸세요, 어머니. 목요일이고 학교별 수업은 해송은 그대로 빠샤가법 수업이 그대로 가고 이거는 지금 2월부터예요. 2월부터. 그리고 방문 요구는 그 뒤로 이어서 이제 토요일은 2시부터 그 다음에 목요일은 8시부터 수업이 되고요. 수업 진행은 이렇게 될 거고 수업 특징은 일단 어머니 이제 알겠지만 아까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에듀올에 있는 여기 맛보기 강좌예요. 그러니까 빠샤워법 단어 구절 그 다음에 여기는 분석 강의 쭉 올려놨어요. 됐어요. 어머니들 길게 들으시느라고 되게 힘드셨죠? 그래서 이제 맨 앞을 다시 한번 피시면 오늘 제 설명의 요지는 뭐였다? VGP, VGP. 내가 VIP지만 VGP가 중요하대. VGP가 뭐야? 그러면 어머니들 뭐라고요? 복화, 그램,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즈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